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앞니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공간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 교합적인 문제를 지니셔서 교합적인 문제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가 벌어져 있어서 잘 웃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앞니가 벌어지면 복이 새어나간다는 미신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여러모로 조금 사회생활 하는데도 불편하시고 본인도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레진으로 거기를 메꾸는 방법이 있고,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도 있고, 뭐 라미네이트로 수복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미네이트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케이스 정도 할 정도로 거의 하지 않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간혹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진으로 단순히 떼우는 거는 접착력의 한계 때문에 앞니로 마음대로 끊어 드실 수도 없고, 거의 앞니를 끊어 먹는 거는 못 하신다고, 앞니로 베어 먹거나 사과를, 그런 거는 이제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레진 치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럽게 아무 제약 없이 앞니를 쓰시고 싶은 분들은 크라운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라미네이트도 사실은 접착해서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냥 네이처럼 쓰길 원한다 라는 분들은 무조건 크라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치아를 깎는 거를 꺼려 하시고, 내가 주위에서 나는 그냥 심미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레진으로 다이애스티마, 레진 수복 뭐 이렇게도 부르고, 하여튼 레진으로 단순히 충전하는, 때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번 나눠서 이것도 뭐 전후 사진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그냥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 오셨고요. 뭐가 까먹까먹 치석도 많으시고 잇몸도 붉게 주변이 다 부어 계시고 충혈 상태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먼저 스케일링이랑 잇몸 처치를 한 다음에 이 핑크빛의 아주 건강한 잇몸으로 만들어서, 잇몸 솜도 왜냐면 부었던 게 가라앉고 변하고, 또 지금 이 상태로 떼우면 말씀드렸다시피 부은 잇몸은 정상적인 자극, 칫솔질 아니면 살짝 건드리는 이런 거에도 피가 나기 때문에, 피가 나면 레진이라는 재료는 수분과는 상극이라 잘 붙지가 않게 되고 접착에 실패를 가져오는, 그리고 접착의 성공률,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잇몸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 하지만, 이분은 멀리서 오셔서 오늘 나는 죽어도 떼우고 가야겠다 라고 하셔서 스케일링 먼저 하고 조금 지혈이 된 다음에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떼운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띠로 치석이 이렇게 있으신 걸 볼 수 있죠. 이건 착색 겸 뭐 치석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다 치석입니다. 이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스케줄러에 표시를 지금 이 순간 하셔서 오늘 바로 아니면 내일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차 한잔하는 시간보다 적게 듭니다. 30분이면 스케일링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반복으로 스케줄러에 표시를 하고, 스케일링은 무조건 받는다. 돈 버는 거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거고,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래 잇몸이 지금 이 선이 아니었거든요. 이 치석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잇몸은 다시 올릴 수 없어요. 그리고 잇몸은 소리 없는 질환입니다.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다 완료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떼어 드렸습니다. 떼우는 거에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여기 반반씩 정확히 비율을 잘 책정을 해야겠고,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한번 떼우는 걸 두 개를 같이 떼어야 사실 절대 비교가 가능하고, 대략 어느 정도 센터를 맞춰서 떼우지만 아주 정확하게 딱 똑같이 하기는 사실은 인간인지라 쉽지는 않고, 미세하게 떼우는 건 또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라 조금 0.1mm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떼운 상태에서 다시 수정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잇몸도 약간은 밀면서 떼우게 되고, 이분은 사실은 치아가 다른 분들보다는 긴 축에 속해서 사실 떼워도 조금 이따 보실 최종 완성물을 상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왜냐면 지금 이거는 약간은 원래 비율보다는 조금 긴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떼울 것인가 아니면 얘만 떼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치아의 비율, 그 다음에 이 치아와 대문이와 그 옆에 측절치라 불리는 치아의 폭의 비율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이제 어느 면을 떼울 것인가, 어디를 더 많이 떼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잇몸 안에서부터 조금은 레진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떼우게 됩니다. 굉장히 좀 집중도를 요하는 것이고요. 이 옆을 보면 이 치아는 사실은 원래 치아보다 외소치에 가깝습니다. 이 폭 자체가 좁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쪽 면만 아마 떼워 드렸을 것 같고요. 여기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요 사진을 볼까요?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덜 벌어져 있으시죠. 그리고 얘가 얘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이렇게 떼어 드렸고요. 혹시나 치과 의사분이 보면 아 저기 레진 좀 보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정도. 네, 여기도 이쪽 면으로 떼우고, 또 하나 제가 더 해드린 게 있어요.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이쪽 면과 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니가 그 비정상적인 힘 때문에 앞니가 더 바깥으로 뻗어져 있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떼우려면 차이나게 떼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메운다면.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드리려고 이 면이 일치해야 자연스럽거든요. 이 면이 여기도 이렇게 일치해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옆면뿐만이 아니라 이 앞면도 더 이렇게 떼어야 자연스러워지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도 여기 옆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떼어줘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치아는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여기도 과장돼서 이 정도였으면 나머지 붙어있는 부분이 레진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이 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행되게 이렇게 떼어 드린 거죠.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조금은 더, 여기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전치부 다이아스티마, 앞니 틈, 앞니 사이 공간, 다이아스티마,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앞니 틈을 레진으로 메꾸는 치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